루닛 한 줄평 말씀드리면 빅파마의 R&D 초기 비용, 거기서 엄청난 실패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AI 최적화 모델을 결합할 수밖에 없다. AI 최적화 모델을 결합하면 빅파마, 빅테크 모두 윈윈이다. 빅파마, 빅테크 모두 윈윈인 이 AI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루닛이 거기서 최상위 글로벌 선두권에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인데 반도체는 여전히 좀 부진하고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보니까 15% 이상 오르고,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5% 이상 오르고, 네, 그 다음 TC 스틸 이런 거 8%, 9%씩 오르고 2차전지가 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2차전지 관련돼서 큰 폭의 오늘 월요일 9월 2일 월요일 기준으로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빨리 많이 회복돼서 2차전지 물리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로 많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자주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특정 종목의 어떤 매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제 기업 분석 훈련소를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참고하실 수는 있는데, 자꾸 종목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채널 가서 보시면 있는데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판단이나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리딩 관련돼서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종목과도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루닛을 가져왔습니다. 루닛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 또 루닛 관련돼서 또 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루닛 관련돼서 가져왔습니다. 네, 루닛 관련돼서 다양한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루닛하고 볼파라고 미국의 대형 이미지 센터에 AI 솔루션을 공급했다. 루닛의 우군 가던텔 헬스. 가던텔 헬스가 액체 생검 1등 회사인데, 세계 1등 회사인데 지분 일부 축소한 거 가지고, 하지만 혈맹은 굳건하다, 사업 시너지 효과는 계속될 것이다 밝힌 측면이 있고요. 루닛스코프가 연구용 R&D 매출이 본격돼서 루닛스코프가 루닛 인사이트 못지않게 루닛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후 일본의 의료 AI 시장은 5천억 규모까지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닛의 자회사 볼파라 헬스케어가 미국의 인터마운틴 헬스랑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매출 급등한 루닛 인사이트 하반기에 더 기대된다. 의료 AI 톱2 루닛하고 뷰노가 내년에는 드디어 흑자, 25년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루닛이 최근에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K제약바이오, 글로벌 아마케, 9월달에 아스코, 여기에 루닛도 참여를 하고요. 판 커지는 의료 AI 대전, 볼파라 인수효과 톡도 미국 공략 속도 높인다. 매출은 늘고 영업손실 줄었으나 갈 길 먼 의료 AI, 이렇게 부정적 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켄 네스미스의 CBO 인터뷰한 거 이거 꼭 보시고요. 루닛스코프 이미 독보적 우위에 있다. 연내 새 연구 결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루닛은 고점 대비는 68% 빠졌고, 9월 1일 일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45% 빠지면 상당히 부진했고요. 뷰노가 최근에 조금 루닛보다는 수익률이 올라와서 연초 대비로는 12% 빠졌고 고점 대비로는 49% 빠졌습니다. 셀바스 AI가 31%, 고점 대비 60%, 다 전체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JLK가 최고점 대비 67%, 그 다음 1월 연초 대비는 37% 빠지면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루닛이 빠지면서 주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딥노이드도 관련주죠. 의료 AI 관련주인데 연초 대비 48% 빠졌고 최고점 대비로는 68% 빠져서 루닛하고 딥노이드가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루닛의 AI가 왜 커질 것이냐, 철저하게 빅파마들의 AI 신약 개발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고, AI 신약 개발이 기존의 신약 개발, 일반적인 신약 개발보다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AI 신약 개발을 하겠죠. 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측면에서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전통 빅파마들이 AI 신약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AI 신약 개발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슈는 이미 650명 이상의 AI 전문 인력을 확보했고요. 가장 앞서서 AI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의 정체성을 항암 레거시에서 이제는 컴퓨팅 생물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약 개발의 초기 R&D 단계에서 AI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R&D 단계라고 함은 타겟을 선정하고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전임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성을 더 가져서 이제는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총 소요되는 기간이 6년에서 10년인데 이 중에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타겟, 후보 물질 선정하는 게 2, 3년이고요. 후보 물질을 발굴한 다음에 최적화하는 과정이 2년에서 4년 걸리고요. 전임상 단계가 1년에서 3년, 나머지 임상, 2상에서 3상 단계가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초기 타겟 선정할 때 초기 타겟 선정해서 실제 환자 진단하고 약품 처방까지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의 양을 처리를 더 최적화하는 거죠. 데이터 처리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신약 개발 밸류체인 중에 AI 활용 가치가 높은 타깃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요. 전임상 초기 R&D 영역까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진입 전 물질에 대한 유효성이나 안전성 측면을 AI가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요. 그래서 AI가 사전 리스크 점검을 통해 임상 성공 확률을 확대하는 겁니다. 초기 R&D에 AI를 활용하면 당연히 더 우수한 적합 타겟 물질을 선정하고요. 최적화 후보 물질 도출해서 실제 임상 진행까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초기 R&D 단계에서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 이 바이오마커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요거 댓글 달아주세요 하면 열심히 공부한 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마크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바이오마크 꼭 댓글 달아주세요. 공부하신 거. 임상 단계 참여자 모집의 상업화 후에 실제 환자 처방 위한 진단 단계까지 약물 반응률이 높은 환자 모집을 할 때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병리 진단 기술로 AI를 쓰고 있습니다. 초기 R&D 때 이 타겟 단백질 그리고 후보 물질 전임상 세 가지 중에 한 개의 영역이라도 AI를 활용하면 AI 신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 질병 원인이 되는 핵심 타겟 단백질을 찾는 과정, 핵심 타겟 단백질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단백질의 접합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발생합니다. 네, 단백질의 접합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 단백질의 접합 구조가 10의 32승만큼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해서 일종의 알파폴드 3 에보디프라는 기술,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해서 단백질 접합 구조를 2022년 기준으로 2억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애초 질병 원인인 핵심 타겟 단백질을 모르는 경우에는 빅파마 자체가 엄청난 양과 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빅파마가 이 기존의 질병 원인의 핵심 타겟 단백질에 최적화하고 단백질의 접합 구조를 발굴하기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자체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의 양과 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멀티모달리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빅파마 자체는 아까 로슈가 650명의 AI 관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것처럼 이미 빅파마는 AI 자체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내부 데이터라든지 외부 오픈소스 멀티모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AI를 통해 학습하고 신약 개발에 적합한 신규 타겟 단백질을 발굴하는데 AI 모델이 최적화하고 AI 모델이 더 많은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찾아내고 있고 AI 모델을 통해 단백질 접합 구조를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접합 구조를
찾아내고 이 단백질 접합 구조를 실제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는 거에 잘 타겟팅해서 최적화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그 3차원 구조를 파악해서 AI 빅데이터가 그래서 이 타겟 단백질 활성화에 최적 결합화되는 신약 후보 물질 도출까지 AI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미래에셋, NH, 키움,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신약 후보 도출 단계에서 리커전 파마라든지 슈레딩거 같은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AI 신약 개발사의 현재 강점은 신체 내 발생하는 질병 원인에 해당되는 단백질에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해 치료 효과를 제적하는 그래서 이 질병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최적의 화합 치료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 예측 타겟 단백질과 화합물 간의 상호작용을 AI 신약 개발사들이 수학적인 AI 알고리즘을 통해 이 타겟 단백질, 그러니까 질병 원인의 단백질에 최적화된 화합물을 예측하는 그 광폭으로 수학적 AI 알고리즘을 통해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타겟 질병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맞는 최적화 화합물을 찾는 CADD 방식보다 이 스크리닝, 타겟 단백질에 맞는 최적 화합물을 탐색하는 탐색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새로운 리간드 합성, 리간드도 공부 차원에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맞춤형 항체 디자인. 이 항체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에 리가켄 바이오 때 설명해드렸죠. 항체 항원 개념. 그 다음에 선도물질 최적화. 이 저분자 화합물 친화도, 독성, 그 다음에 저분자 화합물하고의 합성 최적화 가능성까지 선도물질 최적화하는 단계에도 AI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임상 단계에서는 독성을 평가하거나 생리 그리고 생화학적 반응에서 AI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바이오마커 환자군의 선별 임상 참여할 때 성공률이 AI를 통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조직 검사를 디지털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정밀 분석을 통해 이 바이오마커를 더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NH, 키움, 삼성, 다양한 증권사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AI 신약 개발의 메가 트렌드는요,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들 빅파마와 빅테크를 모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빅파마는 비용 감축 효과가 있고요. 빅테크는 AI 헬스케어란 AI 의료란 새로운 매출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고요. 기술 캐털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특정 단백질에 최적화된 화합물을 찾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특정 단백질에 최적화된 화합물을 찾는 단백질 접합구조 파악 문제가 생겼는데 알파폴드 3라는 기술이랑 에보디프라는 AI 기술이 이 단백질 접합구조의 캐털리스트가 되고 있죠. 단백질 구조를 계산하는 AI 모델로 수백 년 신약 개발 역사에서 이 알파폴드 3가 5월 달에 구글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접합 구조에 상당히 발견하는데 엄청난 데이터 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알파폴드 3 구글에서 개발한 단백질 접합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단백질 접합 구조의 빅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게 지금 상당히 글로벌 신약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글로벌 신약 출시 비용의 핵심은 역시나 실패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엄청난 양의 실패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키냐? AI 빅데이터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IRA법. 전기차에만 나오는 IRA가 아니고요. IRA 메디케어 탓에 빅파마들의 비용 절감 니즈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마의 데이터라든지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AI 자체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빅파마의 데이터나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AI 모델은 점점 자체 구축하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와 빅테크의 결합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AI 신약 개발사들이 주목하는 이유, 빅파마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요. 빅테크는 매출을 늘려야 되고요. 빅테크한테는 기술 캐탈리스트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게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폴드 3라는 겁니다. 이미 알파폴드 3 기반의 4조 규모의 신약 발굴 빅딜이 형성이 됐습니다. 루닛의 인사이트랑 루닛의 스코프가 왜 중요한가?
그 히타치 종합병원 AI 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립선 암의 진단 정확도가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 생체 검사를 통해 전립선 암을 발견하는 확률은 50에서 53%니까 AI 시스템을 적용한 게 훨씬 2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암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게 발견하는 겁니다. 루닛 인사이트 CXR의 경우는 대표적인 루닛의 상품인데요. 루닛 인사이트 소프트웨어인데요. CXR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폐결절, 폐경화, 기흉 같은 흉부질환 10개 이상의 질환 의심 부위 그리고 의심의 정도를 99%의 정확도로 의료진 판독을 빠르고 정확하게 돕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루닛 인사이트 MMG, 요거는 루닛이 만든 유방 촬영술 영상 분석 솔루션이에요. 유방 촬영술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유방 촬영술 영상 내에 유방암 존재를 검출하고 유방암 의심 부위를 96%의 엄청난 정확도로 검출한다고 하고요. 의심 부위의 위치 정보, 의심 정도의 수치로 표기해서 의료진을 정확하게 보조한다고 합니다. 네, 의심 부위를 루닛 인사이트 MMG 유방 촬영술 영상 분석 솔루션이 96%의 정확도로 검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루닛 인사이트 MMG나 루닛 인사이트 CXR 같은 AI가 맞춤형 치료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 특히 개인마다 병력이 다르고 개인마다 환자 체질이 다르고 환자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 개인의 병력에 맞춘 AI가 최적의 암 치료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당연히 극대화하고요. 치료 효과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치료 효과 극대화 플러스 부작용 최소화. 네.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부작용 최소화고요. 그 다음에 루니스코프는 뭐냐? 루니스코프는 AI로 암세포 조직을 정밀 분석해서 특정 항암제 투약할 때 그 특정 항암제에 가장 효과가 좋은 환자를 선별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굉장히 필요하겠죠. 특정 항암제가 어떤 환자의 최적의 결합을 나타내는지 그거를 선별하는 소프트웨어고요. 네, AI를 통해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세포, 혈관, 그리고 단백질, DNA 같은 생화학 지표보다 더 빠르게 항암제 투약한 환자의 반응, 환자에 대한 최적화, 환자에 대한 정밀도, 환자에 대한 정확도를 예측 가능하는 겁니다. AI가. 7월까지 이미 루니스코프는 빅파마의 분석 의뢰 건수가 작년보다 5배 증가한 5,023건이나 기록을 했고요. 이 5,023건이 기준점이 되겠죠. 5,023건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수치를 저희가 꼼꼼히 한번 데이터를 추적해 나가 보시자고요. 루니스코프 같은 종양 치료 효과 예측 솔루션은 요거 지난번에 우리 리가캠 바이오 공부할 때 보셨죠? 인간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2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죠? 인간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2 이 허투 2세대 표적 항암제 이후 면역 항암제와 같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종양 치료 효과 예측 솔루션.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개념이니까 앞으로 이제 도입 단계,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폭풍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겠죠, 솔직히. 특정 약제의 반응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서 항암의 그 임상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이 루니스코프를 도입하는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왜? 특정 약제의 반응이 높은 환자를 알아서 선별해 주니까. 그리고 유럽의 마케팅 리서치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종양 치료 효과 예측 솔루션 루니스코프 같은 종양 치료 효과 예측 솔루션은 22년 기준 18조에서 2030년 기준 500억 달러인 65조까지 약 3.5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빅파마와 이 CDX라고 하는 동반 진단 트랙을 미국 FDA 허가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동반 진단 트랙 받은 약물은 무조건 투약 전에 루니스코프를 통해 이 환자의 이 해당 항암제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 루니스코프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항암제를 쓰면
1+1으로 루니스코프가 무조건 들어가서 루니스코프가 이 특정 항암제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 의무적으로 루니스코프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동반진단받은 항암제를 사용하면 동반진단받은 항암제가 당연히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루니스코프도 같이 동반해서 루니스코프도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미래에셋, NH, 키움,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2분기에 볼파라 인수 효과로 매출이 125% 증가한 122억을 기록했고요. 이제 분기단 120억이니까 연간으로는 500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나오고요. 암진단 사업이 132% 증가한 118억을 기록했고요. 디지털 병리 사업은 3억을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여전히 199억의 영업 적자고요. 내수 매출은 아까 그 CXR 폐암 솔루션의 비급여 매출이 73% 증가 19억을 기록했고요. 이제 그 폐암 솔루션 비급여 서비스는 3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볼파라 헬스가 유방암 AI 솔루션 업체인데 볼파라 헬스 인수 효과 137% 증가한 볼파라 헬스 매출 반영되는 게 103억 매출 반영됐고요. 후지필름 쪽 매출이 7% 증가한 26억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매출이 7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의 국내 고객사 동국생명과학 217% 증가 9억입니다. 동국생명과학 매출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초창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루니인사이트 매출 역시도 해외 못지않게 48% 증가했고요. 아까 그 전략적으로 지분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전략적으로 글로벌 세계 1위 액체 생검 가던트레스 쪽 매출 41% 증가했습니다. 운용비용 108% 증가 322억을 기록했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건 역시나 R&D 연구개발 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77% 증가한 96억을 기록했고요. 다른 R&D 비용 같은 경우가 63% 증가한 68억. 그리고 지급 수수료, 이런 후지필름이나 동국생명과학이나 가던트레스에 지급하는 요 비용이 64억인데 이 중에 합병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45억이니까 앞으로 이제 45억 일회성 비용은 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볼파라 헬스가 궁금하실 건데요. 볼파라 헬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사랑 5년 단위 이상의 계약을 하고요. 매출 사이즈는 월에 30억에서 35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럼 연으로 치면 최소 400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나오는 회사고 루닛하고 겹치는 영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루니스코프 같은 경우는 연구용 매출이 90%인데 지금 시장 타겟은 북미하고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북미 매출이 70%니까 아직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매출 성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 스웨덴인가 병원이랑 또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럽 쪽 매출도 커지지 않을까. 매출 성장은 결국 북미가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초거대 AI 모델, 아까 인건비만 여기 보시면 인건비만 96억씩 들었는데 이 AI 관련된 개발 인력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도 루닛도 자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내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목표는 루닛이 지금 300억에서 350억 매출 사이즈고요. 볼파라 헬스가 250억 돼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볼파라 헬스케어가 원래 매출이 30억에서 350억 사이즈니까 연간으로는 400억 사이즈인데 여기 지금 250억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350억 사이즈면 루닛 자체적으로 350억, 볼파라 헬스케어 350억 하면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사이즈는 나온다. 올해는 연간으로는 영업적자 45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 예상만큼의 빨리 도입되진 않고 있어요. 이 루닛의 인사이트나 루닛 스코프가. 하지만 상반기에 이 폐암 솔루션 관련돼서는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유방 촬영술까지도 유방 촬영술, MMG까지도 폐암 솔루션, 유방 촬영 솔루션 모두 이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면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이 당연히 증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지필름 효과 때문에 일본 외에 미국하고 아까 유럽도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죠. 스웨덴의 어떤 병원에 국립병원에.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을 주목하고 있고요. 올해 6월 달에 이제 막 독일 법인이 개설됐기 때문에 독일 법인의 그 성장이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특히 또 볼파라가 엄청나게 미국과
미국 외 지역에서 AI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파하고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2025년까지는 계속 매출이 폭풍 성장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볼파라 자체는 고객사에 대해서 12개월 1년치 매출에 대한 현금을 미리 받는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다. 24년 암진단이 대략 전체 매출의 41%인 210억에서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은 대략 20-30% 성장을 하지만 매출 비중은 31%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볼파라 헬스 매출이 24년에 대략 300억, 그죠? 300억에 56%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550억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의 볼파라 헬스케어가 66%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볼파라 헬스케어 매출 비중이 66%니까 볼파라 헬스케어가 당연히 제일 좋아져야겠죠. 그거를 딱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병리가 2억에서 한 3억,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 요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루닛의 2대 주주죠. 전략적 투자자 가던트 헬스가 5.44% 지분 중에 1.46% 뉴욕에 있는 뉴저지인가요? 뉴저지 아니면 뉴욕에 있는 브룩데일 자산은행의 블록딜 방식으로 8월 27일에 처분한 것 때문에 그런데 3.98%로 지분율은 줄었지만 2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미 투자한 지 만 3년이 지나서 일부 원금 회수 차원이고요. 전략적 파트너십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략적 파트너십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일본 등 선진시장 진출하고 후속 제품, 루닛의 후속 신규 소프트웨어 출시 관련돼서 파트너십 계속 강화할 거고요. 가던트 헬스랑 전략적 파트너십과 사업의 시너지 타격은 시장에 전혀 잘못된 해석, 전혀 잘못된 오해에 불과되어 있다. 협력의 문제보다는 가던트 헬스 자체가 재무구조가 여기 보시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1년에 3억 이상 달러 현금이 소모되는데 가던트 헬스 자체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지 루닛하고의 사업 시너지 효과가 감소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루닛과의 사업 시너지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우려다. 잘못된 우려다. 시장의 잘못된 해석과 오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하면 2분기에 현금성 자산이 1078억이고 부채 비율 87%,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죠? 규모에 비해서는 현금도 1000억 넘게 갖고 있고 부채 비율도 100%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대규모 쾌파 투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2분기 말 기준 전환사채가 446억, 파생상품 부채, 파생금융 부채가 1026억이에요. 요거 두 개 합치면 대략 1500억 정도가 되고요. 루닛 인사이트랑 루닛 스코프 자체가 후지필름이라는 특정 고객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7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후지필름하고 동국생명과학 합치면 80%, 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특정 고객사의 경쟁사가 들어온다. 그럼 상당히 매출과 이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루닛 인사이트는 후지필름, 동국생명과학 외에 타 파트너사들하고의 가시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루닛 인사이트나 루닛 스코프가 가진 영역에서 루닛이 글로벌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고객사는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상진단 사업부는 대폭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볼파라 헬스케어 앞으로 내년 기준으로는 매출 사이즈가 550억까지 전체 매출 비중 65% 이상 차지할 거로 보기 때문에 볼파라 헬스케어의 인수 효과나 볼파라 헬스케어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자체적으로 AI 솔루션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다. 디지털 병리 사업은 매출은 2-3억밖에 안 되지만 글로벌 빅파마 제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빅파마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고요. 결국은 볼파라 헬스케어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한 수준이고요. 12개월 선행 PSR이 18배인데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PSR은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고요. 하지만 루닛의 상장 이후 지금까지 평균 PSR은 요거 수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배 정도 수준이다. 루닛 인사이트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1분기보다 17% 증가한 2분기에 55% 꾸준히 매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폐 관련, 흉부 관련 질환 열종을
찾을 수 있는 CXR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혁신 의료기술 승인 받았고, 이 MMG 같은 경우 유방암 쪽 MMG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병원에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급여 이제 처방 막 받기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루닌 인사이트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 루닌 인사이트 제품은 분기별로 그래도 꾸준히 2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해외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볼파라 매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까 AI 이 의료 규모가 5천억 엔 규모의 엄청난 규모인데, 일본에서 후지필름이 당연히 일본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원탑이기 때문에 일본 관련돼서 후지필름 영업 관련돼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6월 달에 독일 법인 세웠기 때문에 영업 1년 차기 때문에 해외 매출 성장 늘어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액 대비 올해는 일단 영업 손실 비율 2자릿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진짜 빠르면 내년에 뭐 단 1, 2억이라도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의 편의성, 정확도 향상, 사용성 확장, 이것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보면은 경쟁사들 보면 뭐 덱스컴이라든지 JDS라든지 뭐 레스메드라든지 인슐렛, 네, M3 뭐 이런 회사들의 평균 PSR이 보면은 네, 뭐 7배, 여기 보시면 24년도 거, 네, 평균 뭐 8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인데 룬이 지금 16배니까 네,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맞습니다. 매출 사이즈로 보면 이 레스메드라는 회사가 시총도 가장 크고 매출 사이즈도 가장 큽니다. 예, 신약 밸류체인 해경 방법 R&D 22%, 임상 실패 비용은 결국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임상 단계 비용 구조에 보면 실패 비용이 70%예요. 그래서 이 실패 비용을 최대 줄여야 되는데, 이 중에 R&D에서 초기 R&D 43, 후기 57% 이렇게 돼 있고요. 예. R&D 비용, 평균 R&D 비용 줄일 수 있는 거는 결국 AI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림 18번 NH투자증권 보면 AI 신욕 개발을 활용해서 총 R&D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거는 최소 9%에서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신약 개발 감축 비용 초기 R&D 때 최대 40%까지, 후기 R&D 때 최대 10%,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 R&D에서 27%나 비용 감소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7%다 총. 그럼 R&D 할 때 이 AI 빅데이터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외부 파트너십 로슈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그죠? 존슨앤존슨도 네. 다이노 테라퓨틱스랑 지금 M&A 그죠? 암젠 엔비디아 그죠? 다양한 지금 일라이릴리 오픈 AI 그죠? 예. 뭐 사노피 오픈 AI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엔비디아 그죠? 다양한 지금 빅테크랑 그 결합을 하고 있죠. 예. AI 핵심 역량 보면 데이터 임상 관련돼서 AI 모델이 대부분의 빅파마가 AI 알고리즘 자체 구축할 건데, 역량 부족 때문에 외부 AI 신약 개발사의 모델 툴을 활용할 것이다. 로슈만 봐도 순수 AI 전문 인력만 650명에 해당된다고 하죠. 가장 로슈가 스코어상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노바티스,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암제, 파이저 이런 회사들이 로슈를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AI 관련된 결합 모델을 만들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죠. 네, 글로벌 제약사들의 최종 목표는 R&D 때 비용 절감이고, 빅테크 회사들은 AI, 의료, 헬스케어를 결합한 매출 확대입니다. 네, 루닉 같은 경우는 요 백승욱을 포함한 이 특수 관계인 6명이 지분을 하나도 안 팔고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후지필름 매출이 줄어들었고, 그죠? 계속 기타 다른 다양한 고객사들의 매출을 늘려야 돼요. 동국생명은 8%, 그죠? 그 다음에 볼파라 헬스케어가 역시 비중이 제일 크네요. 37%, 기타 비중이 21%입니다. 그래서 기타 비중 계속 커야 되고, 수출이 압도적이죠. 84%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볼파라의 매출 사이즈는 계속 올라가고요. 에비타 마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파라와 루닛의 시너지 효과, 멀티모달 데이터는 이제 시작한 단계고, 볼파라와 루닛의 시너지 효과 때 유방암 검진 토탈 솔루션인데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사용성을 확장하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파라하고 시너지 효과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33년까지 마스터 플랜이 있고요. 동반진단 관련돼서
동반 진단 안 할 수가 없는 게 동반 진단 할 때 이 루닛의 스코프를 무조건 써서 이 특정 환자의 특정 항암 물질이 최적화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특정 항암제가 보험 수가가 적용되면 당연히 이 동반 진단 관련된 빅파마하고 결합이 늘어나기 때문에 루닛 스코프도 당연히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볼파라 인수 발표하고 뭐 제4의 인터넷 은행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박살났지만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PSR 기준으로 지금 21배 그리고 내년에 뭐 16배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비싼 수준이고 뷰노가 16배, 셀바스 AI가 제일 싸네요. 3배, 오픈 엣지 10배, 뭐 JLK 62배, 딥노이드 뭐 9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요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네, 루닛은 올해는 매출이 뭐 139%, 내년에 한 4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올해는 영업 적자 520억 정도로 예상하고요. 올해는 600억 정도 매출, 그리고 내년에는 832억 정도 매출에 내년에 흑자 전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매출은 계속 연간으로 40%, 50%씩 성장하는 그림을 보고 있고요. 매출 사이즈로 보면 뭐 뷰노가 내년에 400억대, 딥노이드가 200억대니까 압도적으로 루닛이 매출 사이즈는 가장 크다. 예. 최근의 흐름 보면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개인은 바닥권이라 인식하고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사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다. 연기금이 일부 사는 것 같지만 아직 연속성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확실히 31,000 최저점 찍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은 32,900원, 39,000원, 45,600원, 5만원, 58,900원인데 일단은 45,600원 요 가격대에서 무너져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게 강력한 좀 저항 가격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45,700원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45,000원, 69,000원, 9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는 지금 45,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때 큰 폭의 상승 나왔던 지지 가격대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루닛 한 줄평 말씀드리면 빅파마의 R&D 초기 비용, 거기서 엄청난 실패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AI 최적화 모델을 결합할 수밖에 없다. AI 최적화 모델을 결합하면 빅테크에서는 AI 헬스케어란 새로운 매출처가 올라가서 좋고 빅파마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엄청난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빅파마, 빅테크 모두 윈윈이다. 빅파마, 빅테크 모두 윈윈인 이 AI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루닛이 거기서 최상위 글로벌 선두권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루닛이 가진 그 다양한 이 폐암 관련된 솔루션, 유방암 관련된 솔루션이 빅파마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 그 환자와 여러 가지 그 항암 물질의 특정 환자의 최적화를 찾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고 의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도 향상,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특정 환자의 특정 암의 결합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안 쓸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정 항암제가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돼서 동반 진단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루닛의 소프트웨어도 의료보험 수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루닛은 해외 매출이 85%인데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과 그 외 기타 국가들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루닛의 강력한 파트너사인 가던트 헬스가 글로벌 액체 생검 1위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하드웨어 쪽의 후지필름이라는 고객사는 글로벌 탑3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하드웨어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던트 헬스와 후지필름을 강력한 파트너사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1등인 볼파라 헬스케어 유방암 관련된 엄청난 데이터 빅데이터 1등인 볼파라 헬스케어하고의 시너지 효과는 이제 막 계속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봐서 해외 고객사 파트너가 워낙 견고하고 빅파마와 빅테크가 같이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AI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빅파마도 원하고 빅테크도 원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대백화점 강의는 판교점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다른 아직 목동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그 다음에 여의도점, 청주, 부산 네,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취소됐습니다. 네, 중동점, 그다음 판교 정규 강의, 그 다음에 일산점, 신촌점도 다 취소됐는데요. 중동점, 일산점, 신촌점 취소된 거 10월달 다시 재신청 받게끔 일정을 늦춰놨으니까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당분간 제 영상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뭐 인력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할 테니까 그 편집 관련돼서 조금 영상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편집의 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훨씬 더 영상을 좀 더 자주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올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영상에 관련된 뭐 이런 영상 올려주세요 하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조금 더 찐팬, 찐 구독자분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구독 모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도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훈이팬 가족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자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 아직 취소 안 된 목동, 여의도, 청주, 부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존에 취소됐던 중동, 일산, 신촌은 10월 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루닉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닛 외에 2차전지가 주가가 오늘 많이 회복돼서 너무 다행이고 2차전지 관련돼서 또 목요일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